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를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해주실 수 있나요? 한유리가 최사라의 변호를 맡게 된다는 충격적인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면 한유리가 왜 최사라의 변호를 맡게 되는지 복잡한 감정의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최사라는 차은경의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바닥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차은경의 차가운 시선이 훨씬 더 최사라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차은경의 눈동자는 최사라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최사라의 영혼을 헤집어 놓는 듯한 그 시선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사라는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는 생각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이에게 상처 준 것, 감히 차은경 변호사님을 배신한 것, 다 제 잘못입니다. 저를 용서해주세요. 차은경의 입술이 굳게 닫혔고 입을 열기 전까지 한참 동안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용서?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차은경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 한마디가 최사라의 심장을 단칼에 찌르는 듯했습니다. 내 가정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냐고 묻는 거야. 최사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차은경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최사라 씨는 정말로 자기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기를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김지상에게서 놓치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겁니까? 차은경의 말은 마치 심장을 쥐어짜는 것 같았습니다. 최사라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아냈습니다. 차은경은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은경의 침묵은 최사라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최사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느낌에 최사라는 허탈해졌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서 최사라는 눈물을 삼키며 김지상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차은경에게 사과를 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김지상을 찾아갔습니다. 김지상의 집에 도착했을 때 최사라는 초조함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김지상이 문을 열자 최사라는 어딘가 결연한 표정으로 김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지상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은 더욱 차갑고 무심해 보였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에게 사과했어요. 최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김지상은 잠시 침묵하더니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만하자. 우리 사이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최사라는 그 말을 듣고 마치 천둥이 머리를 치는 것처럼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차은경 변호사님과는 다르다고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최사라는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김지상은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착각이었어. 우리 사이에 사랑 같은 건 없었어. 김지상의 냉정한 말은 최사라의 심장을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최사라는 뒷걸음질치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김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김지상은 미동도 없이 최사라를 응시했습니다. 최사라, 이제 그만해.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더 이상 없어. 그리고 아기 문제는. 김지상의 말투는 점점 더 차갑고 무심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내 아이라는 증거라도 있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이 진짜라고 믿을 수 있을까? 최사라는 숨이 막힐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희생? 김지상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사라, 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너와 나 사이에 있었던 건 단지 욕망일 뿐이었어. 사랑이 아니었어. 최사라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김지상의 차가운 눈빛은 최사라를 더욱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최사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당신의 자식이에요. 김지상은 다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내가 말하는 그 아이가 내 아이인지 아닌지조차 중요하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긋지긋해. 그러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나도 더 이상 너랑 얽히고 싶지 않아. 최사라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이 풀리듯이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최사라는 김지상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랑이 아니었어. 그 한마디가 최사라의 마음을 철저히 짓밟았습니다. 한유리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최사라는 눈물을 삼키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한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게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최사라 씨? 무슨 일이 있었나요? 김지상이 나를 버렸어요. 최사라는 눈물 속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한유리는 한숨을 내쉬며 최사라의 말을 들었습니다.
최사라 씨, 지금은 냉정해져야 해요.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최사라 씨 자신입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들으며 조금씩 진정했습니다. 김지상은 나를 배신했어요. 내가 모든 걸 바쳤는데도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유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제 김지상 씨는 잊어야 해요.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야 합니다. 최사라 씨는 강한 사람이에요. 혼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요. 최사라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유리의 말이 최사라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한유리는 최사라가 걱정됐습니다. 최사라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마음속에서 한없이 화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자라날 아기에 대한 걱정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최사라는 차은경에게 감히 손을 댔고 김지상과 함께 불륜을 저지른 것이 분명한 잘못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기까지 벌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한유리의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최사라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한유리는 로펌의 작은 회의실에서 혼자 머리를 감싸 쥐고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최사라가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아기까지 잘못되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한유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최사라가 미워도 아기에게까지 화를 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전은호가 다가왔습니다. 전은호는 한유리의 어깨를 툭 치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 있어?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여. 한유리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은호의 따뜻한 시선이 마주쳤고 한유리는 그 순간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을 전은호에게 털어놓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입을 꾹 다물고 말았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전은호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습니다. 한유리, 우리가 무슨 사이야? 친구이자 하나뿐인 동기잖아. 뭐가 고민인지 얘기해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한유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최사라 말이야, 걱정돼. 최사라가 차은경 변호사님에게 너무 큰 잘못을 했잖아. 근데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최사라가 잘못되면 그 아이까지 잘못될까봐 너무 불안해. 전은호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넌 참 착해.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것 자체가 너답다. 정말.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대로 행동하는 게 맞아. 한유리는 전은호의 조언에 약간 안심하면서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불안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최사라를 도와줘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냉정하게 거리를 둬야 하는 건지. 전은호는 진지한 눈빛으로 한유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유리,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해. 최사라 실장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렇게 해. 넌 항상 옳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게 너잖아. 한유리는 전은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은호의 따뜻한 말에 약간의 위로를 느끼면서도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은호의 조언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진 듯했습니다. 한유리는 드디어 최사라를 만났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가 예상한 대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에는 생기가 없었으며 마치 모든 에너지가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사라의 상태를 본 한유리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한유리는 자신을 강하게 다잡고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최사라를 일으켜 세워야 한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최사라 씨, 한유리는 부드럽게 최사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정말 힘들겠지만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요. 지금은 너무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최사라는 떨리는 눈빛으로 한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아요. 한유리는 최사라의 말을 듣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최사라가 이토록 절망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금은 힘들겠지만 아이를 생각해야 해요. 최사라 씨가 무너지면 그 아이도 함께 무너져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조금만 더 버텨요. 그러니까 해남으로 내려가서 몸부터 추스르세요. 제가 여기서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둘게요. 지금은 최사라 씨와 아이가 건강을 되찾는 게 우선이에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사라는 자신을 돕겠다고 나선 한유리가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나 혼자서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유리가 도와준다면 한번 해볼게요. 한유리는 최사라를 안심시키며 최사라를 해남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최사라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몸과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드디어 아이가 무사히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최사라는 엄마가 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최사라는 비로소 자신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최사라의 손을 꼭 잡았을 때 최사라는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다졌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한유리는 기쁜 마음으로 최사라를 만나러 갔습니다. 해남의 작은 병원에서 최사라와 아이를 만난 한유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최사라는 많이 회복된 듯했고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축하해요, 최사라 씨. 정말 잘 해내셨어요. 한유리는 최사라를 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최사라는 한유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난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 한유리는 최사라에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과 김지상의 이혼 소송은 차은경 변호사님이 승소했어요.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몇 가지 더 남아 있어요. 우선 김지상 씨가 생부가 확실한데도 인지신고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에 소를 제기해야 해요. 법원을 통해 김지상 씨와 아이가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인정받는 절차가 필요해요. 최사라는 한유리의 말을 들으며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건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죠? 한유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최사라 씨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최사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유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유리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최사라는 힘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했던 순간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김지상은 법원에서 날아온 서류를 쥐고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손에 든 서류는 차은경과의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패소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증거였습니다. 제이에 대한 양육권도 완전히 빼앗겼고 면접 교섭권을 통해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제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만을 간신히 얻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김지상에게는 치욕이었고 이제는 최사라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무너뜨리려 한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최사라의 행적은 그동안 감쪽같이 사라졌고 아무리 찾아도 그 어디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지상은 한유리에게 향했습니다. 최사라의 변호사로 나선 한유리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김지상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채 로펌으로 향했습니다. 한유리를 마주한 순간 김지상의 눈에는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김지상은 한유리에게 서류를 내밀며 거칠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나를 몰아붙일 작정이야? 한유리는 그저 차분하게 서류를 받아들고 김지상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김지상 씨, 이건 최사라 씨의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아이가 김지상 씨의 아이로 밝혀진다면 김지상 씨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김지상은 한유리의 설명을 듣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최사라의 아이? 내가 그 아이의 아버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어딨어? 그리고 너, 한유리, 차은경의 변호사였잖아. 지금은 최사라를 변호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한유리는 김지상의 폭언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지상 씨. 그리고 최사라 씨가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에 제가 맡은 것입니다. 저는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김지상은 한유리의 말을 듣고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패소로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었는데 이제는 한유리까지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한유리에게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사실이 김지상을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김지상은 절박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알아? 제이도 차은경도 다 잃었어. 이제 최사라까지 이렇게 해야겠어? 한유리는 김지상의 말을 듣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지상 씨, 이건 법의 문제입니다. 최사라 씨와 아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지상 씨가 아이의 친부로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지상은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에 휩싸였습니다. 차은경과의 이혼 소송에서의 패배, 제이에 대한 상실감, 그리고 이제는 최사라와 아이에 대한 법적 문제까지. 모든 것이 김지상에게는 끝이 없는 추락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한유리의 단호한 태도에 김지상은 더 이상 반박할 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최사라는 다시금 차은경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가득했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경은 사라를 보자마자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최사라는 그런 차은경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 다시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최사라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평생 죄송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은경은 잠시 동안 최사라를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한 표정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최사라 씨, 사과는 이미 받았어요. 하지만 그게 최사라 씨의 죄를 덜어주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선택은 사라 씨에게 달렸습니다. 최사라는 은경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은경 변호사님,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살아가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최사라는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은경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